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쁜 개를 만드는 환경은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들이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오늘의 전문가 김태연 반려견 훈련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께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주에서 이제 6년 정도 반려견 업을 운영하고 있는 네.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영숙의 궁금한 저녁 혹은 저스트도그 김태연 대표 입력하시면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라고 댓글에 로제 아빠라고 하시네요. 로제. 강아지 이름이 로제인가 봐요. 저희 유치원 견주님. 혹시 로제 견종이 어떻게 되나요? 말티프예요. 말티프, 아, 말티즈와 푸들. 푸들이 이렇게 믹스된 맞아요. 말티프. 정말 귀엽겠습니다. 네. 야, 선생님 나오셨군요라고 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오늘 김태연 반려견 훈련사이자 저스트도그 대표인 김태연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려견 훈련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 올렸지만 청취자분들께 이 정확하게 반려견 훈련사가 어떤 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사라고 따지고 봤을 때는 예. 그 훈련사 안에서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반려견 훈련사라는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훈련사라고 하면 훈련하시는 분들은 쉽게 표현했을 때 군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군대 안에서 군인들을 다루는 그런 훈련사들이 있고 조교 같은 네, 존재군요. 그런 약간 그런 존재의 훈련사들이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다. 이런 느낌의 훈련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상이 군인이냐 일반 학생이냐 맞아요. 이런 약간 차이가 있네요. 전문적인 게 필요한 아이들인지 혹은 이제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신 아이들은 이제 반려견을 맞습니다. 네, 반려견. 지칭하시는 네네네. 거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도 강아지 키우시나요? 저는 이제 총 반려견? 6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6마리. 이제 그 중에 2마리는 실제로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훈련견, 셰퍼드가 있고, 네. 나머지 4마리는 이제 그냥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똥강아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반려견 훈련사이신데도 일명 똥강아지라는 아, 표현을 그쵸. 쓰시- 근데 뭐 사람 넘칠 완전 때 반대, 맞아요. 그런 느낌. 우리 할머니들께서 이제 손주 부를 때 귀여우면 똥강아지 이렇게 말씀해요. 맞아요. 그런 존재인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내고 싶지만 혼낼 수 없고. 아, 맞습니다. 네, 잘하고 쥐면은 싶지만 뭔가 그럴 수 이렇게 좀 터지지 않을까 아, 이런 맞아요. 좀 그런 뭔가 이게 애틋함도 있으실 것 맞아요. 그런 같고요. 느낌. 요즘에 이 반려견 훈련사분들께서 네. 반려견들의 유치원, 호텔 이런 반려견 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동 교정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이제 제가 지금 네.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고, 예. 실제로 훈련사로서 훈련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많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15명 안에 이제 뽑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이 네. 이제 또 국가대표 싸움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대회를 나가서 네. 진짜 그분들께 훈련을 배우는 그런 훈련사들이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저처럼 네. 이제 그쪽 이 길이 아니고 네.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전국에 15분 정도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리키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많지만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어머.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볼 때도 그랬고, 이분 저분께 또 배워봤는데 확실히 프로는 다르다. 풀은 다르다.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훈련사에도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만큼 되기 위한 과정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기하는 과정이요. 전문적으로 이 훈련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대기하는 밟는다는 거. 과정이 예. 어떤 쉽다면 과정들 쉬워요. 쉽다면 쉬워요. 그래요? 자격증 반이 따로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은 3개월 안에 취득합니다. 그렇습니까? 딱 정해진 것만 하고 너 훈련사 자격증 요게 또 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지만.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네.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낮은 등급에서 최소 1년 정도는 해야 1년. 그 낮은 등급에서
등수를 좀 먹을 수 있고 대회에 네.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고 대회라고 하면 어떤? 반려견 대회가 정말 많아요.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아는 건 이제 일명 예. 복종 훈련이라고 말씀을 복종 드리는 훈련. 거고 예. 그 외에도 이제 같은 복종이지만 그 안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퍼포먼스적인 뭔가를 뛰어넘고 지시에 맞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런 경주 것들,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예. 얘네들끼리 달리기 시합도 하는 게 있어요. 네네 봤습니다. 막 그런 거 넘으면서 막 하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이 또 다를 수 있고. 네. 근데 대부분 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복종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배우죠. 복종. 그럼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반려견의 복종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네. 보통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인데 예. 반려견과 훈련견은 명백하게 구분을 둬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반려견 훈련 받고 싶어요. 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반려견,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아나운서님께 네. 훈련을 받으시러 군대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군대에 끌려간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개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려견들에겐 교육이라고 칭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훈련개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특수견에 속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너 저 사람 잡아. 너 저 사람 경계해. 네. 너 저거 찾아와. 하는 게 훈련, 즉 복종. 네, 그런 뭔가 그 훈련의 목적을 띈 복종이군요. 맞아요.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게 훈련이고 복종이다. 우리 스포츠 선수들도 골을 넣기 위한 훈련, 그렇죠. 예. 골을 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반려견은 목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나랑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 인간도 받고 있는 교육이라고 칭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훈련과 교육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제가 꼭 맞습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이것을. 그럼 내 반려견을 좀 더 나은 개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는 맞지만 훈련을 그것도 조금 다릅니까? 왜냐면 절대 누군가가 예. 내 개 보고 너 지금 잘못 키우고 있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 자식을 키우면서도 너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마음이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어요가 조금 더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확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여태까지 수많은 강아지들, 반려견들을 이렇게 만나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형견과 소형견, 이 각자의 강아지들을 키우기에 알맞은 환경이라는 게 따로 있겠죠? 이거는 예. 그냥 제가 그래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정해진 환경은 없습니다. 정해진 환경은 네,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원룸사라도 특대형견을 키울 수 있어요. 있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도 뭐도 아니고 뭐예요? 보호자. 보호자. 그 보호자가 대형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소형견을 키워야 되는데 대형견을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구나. 그 두 분명한 건 그냥 소형견과 대형견으로만 나누고 봤을 때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이 명확해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피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피해 정도? 네, 예를 들어서 예. 3kg짜리 말티즈가 아나운서님을 물었어요. 아이고. 요만큼 다치겠죠. 실수예요. 이 아이도 뭔가 간식을 내가 놀리려고 뺐다가 물렸어요. 네. 근데 걔가 3kg가 아니고 네. 40kg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식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 pitbull 친구가 테리어 이런. 실수로 나한테 입을 팍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손. 진짜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교육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대형견이 나쁘다, 소형견이 착하다 그걸 다 판정 지을 수는 없고 네.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대형견이 욕먹는 이유가 사실 네. 대부분이 보호자 때문이지 그 강아지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를 논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동물이든 네. 키우는 대로 커요. 맹견이 아닌 말티즈도 네.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맹견처럼 보이고 실제로 저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로트와일러라고 하는 로트와일러, 그런 예. 맹견도 많이 만나봤었는데 네. 저도 머릿속에 맹견이라고 하면 그 근육질에 그렇죠. 그냥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40kg가 넘어요. 근육이 엄청 뻥뻥. 제가 실제로 강아지를 보고 얘는 좀 무서운데 싶었던 게 로트와일러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막 50kg, 60kg짜리 막 저기 뭐야 말라메트 이런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그레이트 데인 뭐 흔히 말하는 그런 특대형견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정말 실제로 만나보고 했던 건 가장 무서운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근데 너무 순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키우는 사람은 훈련사였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키우는 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로트와일러는 이제 못 키우는 아니, 견종입니까? 이제는 못 데리고 와요. 그 특수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훈련사가 키우는 로트와일러를 봤을 땐 그냥 진짜 강아지. 그 사람에게는 강아지.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정말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그렇게 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형견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키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 의무가 네. 있다. 그러니까 말티즈가 길 가다가 아나운서님한테 네. 짖을 때랑 네네네. 로트와일러가 짖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 심리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경각심을 느끼고 교육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대형견과의 이 대형견과 소형견의 차이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호자의 문제죠. 견주, 맞습니다. 보호자의 네. 문제다. 맞습니다. 환경은 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뽑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김태현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댓글로 여러 견주분께서 네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봄이 엄마도 왔다고 말씀해 네. 주시고 봄빛이 엄마도 오셨다. 백설 밥풀이 삼춘 화이팅. 야, 춘식 엄마도 오셨고요. 예, 달콤 설탕님도 오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려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문제 행동으로 고민이 깊은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뽑아보실 때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반려견들이 저지른 문제 행동들 보통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사례는 당연히 산책 관련된 문제 행동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문제 행동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심한 것은 분리불안. 분리불안. 맞습니다. 분리불안 네.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건 입질. 입질이. 네, 그것 때 그 약간의 공격성 아. 그것 때문인데 사실 그 우리가 산책만 문제예요. 네. 입질만 문제예요. 그 외에는 문제가 없어요라고 대부분 말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니까 예. 나누기 곱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강아지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려인이 반려견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그에 맞는 문제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문제들이 네. 그래서 생기는 건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물론 그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드리기는 해요. 근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평균 교육을 한다고 쳤을 때 예.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고 반려견에게 꼭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는 다른 거 다 문제 없는데 이거 하나만 문제야 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너튜브를 찾아보면 안 되고 네. 뭔가 SNS나 이런 데를 찾아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근처에 있는 네. 전문가에게 네.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 이유는 단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인이. 절대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아지는 입질이 좀 심해요. 근데 그 전후 어떠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께서 이게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이 반려견은 좀 교정이 힘들다. 이건 좀 힘들었다. 이런 좀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근데 네.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네. 반려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딱히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님들이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 하다 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새끼 해주는데도 얘가 뭔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조금 얄미울 수도 있고 조금 밉기도 하고 뭔가 그럴 수 좀 있죠.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면서 전문가가 찾아오시는데 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을 100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100마리 중에 진짜 얘는 본능적으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네. 그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이 얘는 정말 강하다. 본능적으로 강한 아이다.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일반인이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려운 수준이다는 한 마리 정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와 얘는 진짜 일반인이 케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 라고 느끼고. 수비 이 친구 좀 다르다. 그쵸. 예.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다. 얘는 야생에 있었으면 진짜 잘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은 반려인이 키우는 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려준 적이 없지만 네. 그 아이는 나를 보고 배워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반려견들도 예민함이 좀 띕니다. 그래요? 예민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뭐냐면 네. 개를 보면 주인이 보인다. 개를 보면 그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은 99%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혼나고 가시는 경우가 99% 100분 중에 99분은 혼나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죠. 네. 하는 것들. 근데 그분들도 잘 키우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네네. 존중은 하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 제한 없이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요.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는데 그래요? 그 이유가 제 능력이 부족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제발 한 분이라도 더 교육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좀 이렇게 비교적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보호자님들의 부담을 좀 줄이면 내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결국엔 조금 이 파양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지금까지도 가격 유지를 하면서 네네. 하고 있으니 원조에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발 저 한 번만 찾아주셨으면. 김태현 반려견 네. 훈련사를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귀를 많이 좀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네. 반려견들의 문제 행동들 이제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하게 좋습니다. 말해볼게요. 예. 우리가 한 가지 저는 다른 거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산책 중에 예를 들어서 네. 사람 보고 짖는 거 혹은 있죠. 개를 보고 짖는 것만 좀 고치고 싶어요. 네. 그거 하나만 딱 고치고 싶어요 하면 강압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다른 상황에서는 다 괜찮아 해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지 마라고 네. 얘기를 할 거면 강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호자님들께 항상 교육을 할 때 유대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고 싶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를 믿게 만듦으로써 그 행동을 내가 너 그럴 필요 없어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이거 괜찮아? 알았어 안 할게 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교감을 하고 너랑 나랑 즐거운 산책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거 하나만 고치고 싶으세요? 그럼 강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드릴까요? 그래도 해달래요. 그럼 강압적으로라도 고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통 좀 지도를 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네. 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조금 이렇게 목줄을 세게 채고 낚아채고 발로 차고 본 것 같아요, 쇼츠. 짧은 영상으로. 막 손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때리지 네, 않았어요. 네, 네. 줄로 막 하면서 그거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반려인분들이 절대 그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에만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강영욱 선생님 또한 네. 방송에 나왔을 때 강압적인 훈련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설치현 선생님은 안 그런데 네. 강영욱 선생님은 조금 강압적이더라. 네. 그 사람은 좀 나쁜 훈련사인 것 같아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다른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말 나와의 유대감 형성, 교감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옳지, 안 돼, 이것만으로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그걸 못 해줘서 훈련사가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은 그 보호자님은 오죽하면 그런 훈련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그런 교육을 선택을 하셨을까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강압적인 교육은 아직도 모든 훈련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네, 없다. 근데 대신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보호자가 원해야 돼요. 보호자가 원하면 강압적으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 짧은 영상에 나왔듯 네. 그 어떤 그 SNS 상에서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좀 충격적으로 좀 세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맞습니다.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네. 왜 그렇게까지 내비두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문의하시지. 조금만 더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그 반려인을 높이 사야 되는 이유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도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을 선택할 정도로였다면 이미 이분은 네. 많은 곳에서 이미 교육을 받아보셨을 확률도 높아요. 그렇군요. 근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앤데도 강압적으로 하는 훈련사들이 있어요. 약간 경험이 부족한.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훈련사에게 자문 받아보고 저 훈련사에게 항상 병원을 찾더라도 이 병원 저 병원 가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제가 봤을 때 이미 너무 보호자가 그 너튜브만 보고 강압적인 훈련을 해버렸어요. 하면 안 되는 아이.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꼭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네네네. 아무리 화나더라도 내가 진짜 얘를 막 강압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훈련사를 꼭 찾아보세요. 그 훈련사가 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찾아주실 거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게 보호자분들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너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시면서 보고 따라하시는 경우도 많고 학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직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예. 찾아보고 했다는 거죠. 저희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네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 새끼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그렇죠. 찾아보는 거예요. 네. 이 방법 저 방법.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교감이 이루어지고 네. 잘못된 유대감 형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호자를 더 무시하고 더 이 보호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독이 퍼져나가서 심해진 상태까지 온 다음에 꼭 훈련사를 찾으시거든요. 그럼 또 강압적인 방법 중에는 굶기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내 말에 집중하게 하려면 네. 너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있어를 다시 알려줘야 되거든요. 위계 정리를 좀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었던 이유,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게 부모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부모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자립심이 생기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자율배식하시고 예. 너 혼자 재밌게 놀으라고 집에다가 장난감 뿌려놓으시고 산책할 때 어딜 가서 냄새를 맡든 다 기다려주시고 사람에게 짖고 반려견에게 달려들고 하는데 친구들에게 달려들고 하는데 안아주시고 달래주시고 다독여주시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점점 더 보호자를 무시할 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뭐라 그러죠? 네. 커뮤니티 그런 것 저기 너튜브나 이런 거 찾아볼 시간에 네. 개 본능이나 네. 심리 혹은 행동에 관한 책을 읽으시는 것이 어. 내 아이를 이해하는데 20000%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책 읽기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저도 한평생 공부해 본 적 없지만 반려견을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와이프랑 열심히 네. 책을 읽으면서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한 연구를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서로 더 경험해보고 실제로 많이 물려보고 하면서 얻었던 그 경험들로 네. 미뤄봤을 때 유튜브를 보고 그 너튜브를 네. 보고 따라한 적은 없다는 거. 참고는 하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구나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 그 개들의 본능, 심리, 행동 그런 이유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책을 읽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견종의 그 본질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꼭 책을 통해서 잘 좀 학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끝으로 질문 하나만 올리자고 하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반려견들 정말 많이들 키우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저스트도그 김태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으시다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반려견을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되면 전문가를 꼭 찾아가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건가요?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이 반려견이. 그거를 굳이 이렇게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원인은 많아요. 원인은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많지만. 이런 예. 행동하면 꼭 전문가를 찾으세요. 예. 이런 행동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예. 근데 반려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나는 이렇게 내 아이에게 저는 막 강압적인 것도 못하겠고요. 이것도 못하겠는데 어떨 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예. 내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아. 어떠한 상황에서든 밥을 먹고 있든 응가를 하든 쉬아를 하든 네. 혹은 낮잠을 자든 네, 무슨 네. 상황에서든 엄마 혹은 아빠의 부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꼭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는 첫 번째 징조이기도 해요. 지금 네. 이제 부모님이 당장 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부모님이 불러요. 예. 응답 안 하세요? 해야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해야죠. 엄마 해야죠. 아들 불러요. 왜? 왜요? 엄마 나 일하고 있는데 왜? 네네네. 리액션이 나와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네네.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강아지들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내가 불러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구야 불렀는데 미동도 없고 듣는 척도 안 하고 귀는 또 움직이잖아요. 쳐다는 봐요. 이것도 받아야 되나요? 쳐다는 보는데 안 오죠. 그 정도도 심각한 단계인가요? 그 정도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이 강아지한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99%는 반려견한테 맞습니다. 그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있는데 네. 그런 원인도 같이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유대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대로 아이에게 네. 흉내만 내셔도 강아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이 반려견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우리 인간과 함께 한 시간이 벌써 10,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0년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네. 동물 중에 어떻게 개라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동물이 10,000년 넘게 살 수 있느냐? 있었을까 하면은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본능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본능과 오. 개라는 동물의 본능이 정말 비슷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꼽히는 게 무리 본능이라고 하는 무리 거고. 본능. 네. 가정이 있으세요? 아직은 아직은 네, 없으시죠. 혼자 근데 살지만. 가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조금 더 가정을 이루는 게 당연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 뭔가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 가정을 맞아요. 이루는 게 이제 무리 본능이 보편적이잖아요. 있다면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영역 본능이 있죠. 영역 본능. 집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아. 내 집, 내 가족들과 내 집 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개라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동물이 서로 도움이 되며 맞았구나. 살 수 있는데 네. 지금의 명칭 반려견 음. 예전에는 애견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저 밭을 지키든 농작물을 지키든 뭔가 필요에 의해서 반려견 개라는 존재가 인간과 함께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너 우리 가족이고 음. 너 그냥 나랑 한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무지개 다리 건너면 돼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아기 때부터 데리고 왔잖아요. 보통 2개월, 3개월쯤 데리고 오시는데 그렇죠. 이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나를 봤어요. 그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계단 내려가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네. 돼요. 못 내려간다고 안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미견이었다면 계단을 못 내려가면 뒤에서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고 이동해주는 강아지도 있지만 네. 뭐 아무튼 내 개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그 강아지를 다루는 이 뭔가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칭하실 거면 네. 정말 그냥 사람처럼 교육해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네, 전부. 단순하게 산책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엄마랑 아들이랑 손잡고 걷는데 내 아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소리쳐요. 아이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네요. 똑같거든요. 강아지도 네, 똑같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떤 강아지가 산책하다 갑자기 아나운서님한테 짖으면서 달려들어요. 이 친구가 나를 보고 겁먹어서 짖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느끼기에. 이 친구 갑자기 나한테 보고 달려들어요. 그럼 얘가 겁이 많아서 나한테 달려든 걸까요? 제발 저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모든 동물은 무서우면 숨습니다. 그렇구나. 달려들지 않아요. 그러네요. 짖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먼저 나타내지 않습니다. 겁 많아서 짖고 달려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처럼 네. 누군가 나를 압박하고 위협하면 그땐 짖고 달려들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겁이 많아도. 네. 근데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혹은 다른 사물을 보고 짖는다면 그건 겁이 많은 게 아닙니다. 너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꼭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거 맞아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야, 오늘 이 짧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이 기회를 잘 만들어서 인사드리는 걸로 약속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저스트도그 김태현 대표와 함께 부르면 오지 않는 내 강아지를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제 자세히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